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2년 가까이 이어진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050원어치를 먹었다라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경비노동자 A씨의 얘기였죠.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게 상식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근데 유죄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유죄가 확정된다면 경비업법에 따라서 직장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이제 거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배제는 게 해고된다? 네. 하지만 항소심에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이 탁송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새벽 근무를 하면서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적이 있다라고 이제 진술도 했었고요. 네. 동료 39명도 진술서를 제출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제 그 판결이 나오고 A씨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조금 읽어드리자면 그동안 무척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 또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되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섭섭함이나 원망의 정도는 원청사에 더 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죠. 그동안 이분은 근데 어떻게 지내셨대요? 네, 이번에 변호를 맡았던 박정규 변호사를 통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예. 이 사건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한 게 항소심 첫 공판 때부터였습니다. 지난 9월이었는데 평소 이제 동료들과도 잘 지내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A 씨가 나타나면 동료들이 웃고 떠들다가도 갑자기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사건을 모르던 이들도 이 초코파이 사건의 당사자가 A 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향한 시선이 단번에 달라졌다라는 걸 체감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렇게 치욕스럽고 힘겨운 나날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박정교 변호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코파이 그거 먹은 거 가지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 본인이 억울하기도 하지만 너무 창피한 것도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치욕 이야기를 했던 거군요. 네. 또 한 보도에서 이제 화면에 뒷모습이 잠깐 작게 나왔는데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뒷모습을 가족이 또 알아봤고. 이거. 네, 그럼 이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가족은?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너는 무슨 초코파이로 구설수에 오르냐라던가 얼마나 궁색하면 초코파이를 훔쳐먹냐 같은 말들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기사에 올라가는 그 댓글에서 A씨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적잖은 상처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A씨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일절 응하지 않았는데요. 그 여파로 일부 언론사에서 A씨가 일하고 있는 공장에 찾아가서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그런 모습을 또 마주해야 하다 보니까 부담으로 다가와서 동시에 또 이 초코파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A씨의 어떤 과거 이야기가 하나둘 기사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실들이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박정교 변호사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것이 제일 힘들어했고 다 오픈을 하니까 이전에 너도 뭐 이런 일을 했었냐 이렇게 보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힘들어했어요. 개인의 사적인 정보 유출 때문에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출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급여를 아예 2달을 아예 못 받고 그걸 감수하고도 회사를 안 나갔어요. 네. 또 그 재판 과정에서 보안업체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라면서 마치 호의를 베푸듯이 어떤 절도 사실을 인정을 하면 합의서를 써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씨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이걸 거절을 하고 재판을 이어갔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부담감은 많이 느꼈다라는 거죠. 네. 그나저나 그럼 지금 회사는 안 다니고 있는 거, 안 나가고 있던 겁니까? 네, 2달 가까이 이제 안 나가고 있는데 다음 달 초 정도에 복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동안 뭐 2년의 누명이 벗겨진 건 사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상식적인 소식이긴 한데요. 다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 A 씨가 일하고 있는 곳이 현대차 전주 공장에서 청소와 보안을 맡고 있는 그 회사인데요. 이 구조가 현대차 그룹 그리고 계열사,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규모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 가운데 또 A씨는 최하단에 있는 인력파견 재하청 업체 소속의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다단계 구조가 초코파이 절도 기소와 무관했을까라는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 A씨가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비록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이지만 20년 가까이 노동의 자부심을 가지고 현대차 발전에 공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라고 적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노조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심증은 있는데요. 노조 탄압 문제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노동자들이 이제 품고 있는 그 의문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근데 아무튼 2심 판결이잖아요. 네. 설마 회사 쪽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변호인도 설마? 이제, 어제 기소를 좀 신중하게 앞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정에서 조성된 사회 여론도 회사가 의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설마 대법원 안 가겠죠? 네, 그렇게 한번 믿어봅시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